남기우 역시 민간 검찰 조사를 받으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대희만 믿고 따라갔는데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오윤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38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왔나 봐. 오윤희는 저녁 신청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윤희는 조용한 저녁식을 원했지만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도움을 준 수많은 여군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저녁식 마지막 순서에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어머니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소장님, 지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오윤희도 공식적으로 답례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대위.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내 딸.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침묵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냥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오윤희가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모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힘들 일이 많을 거야. 정말 괜찮겠어? 오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지연의 대답에는 성숙함이 느껴졌어. 그래, 우리 딸이 가장 자랑스러워. 오윤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에게 말입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여군 인권교육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 산하인권교육센터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전국의 여군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군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연이 강의실에서 새로 입대한 여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중석에는 20명 남짓한 여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만약에 상급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다른 여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여군들이 지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혼자 참으려고 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일들을 견뎌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었나요? 한 여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죠. 그리고 나와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연의 대답에 여군들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럼 교관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싸워준 분이 계셨어요. 지연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여군들이 지연에게 개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았고 지연은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한 여군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오윤희는 전역 후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군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군 내내 인권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윤희가 토론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5년 만에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의에서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여군들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 푸듯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 오윤희가 딸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오윤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여군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 오윤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몇 주 후 지연은 전국 여군 대표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군 내 인권 보호와 여군의 역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군 동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연이 연단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지연의 연설에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여군들이 지연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잘 됐어요. 많은 여군들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됐어. 오윤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자신의 힘이었어. 나는 단지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오윤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연은 국내에서 인권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교육을 받은 여군들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희 역시 사회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악몽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오윤희, 모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가 울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끝내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조 당시 지연 대위는 상의만 걸친 제 피범법이었어요. 현장에서는 길을 잃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왜 군본줄은 주머니에 없었죠?
왜 병장이 사고 직후 부대에서 사라졌을까요? 그건 인사이동 계획에 따른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 육군 대위 김지연은 새벽 5시 반 부대 내 통신실에서 약한 근무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임어 8살의 그녀는 수도권 모기계와 보병 부대에서 통신장교로 근무하며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김 대위님 또 밤샘이세요? 당직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통신망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화면 속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계속된 통신 두절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그냥 장비 노후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의 그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다른 장교들과 달리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여군 최초로 육군소장에 오른 오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부대 내에서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지연은 항상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 오윤이 역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았고 모녀 관계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김대위는 뭔가 달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혹시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나? 이런 소문들이 은밀히 돌았고 일부 간부들은 그녀가 상관과 맞먹는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같은 중대의 정은수 대위는 유독 지연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31살의 정은수는 지원보다 3살 많았지만 진급에서는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김대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실수도 해야 사람답죠. 그렇게 잘나면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정은수의 말에는 미묘한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대위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하나. 정은수는 다른 간부들과 술자리에서 종종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젊은 것이 건방적, 언젠가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 특히 병장 남기호는 정은수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정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대위는 정말 우쭐대는 것 같아요. 혼 좀 나야죠. 남편 유궁본부에서 근무하는 오윤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로 소장에 오른 그녀에게는 항상 더 큰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특히 딸이 같은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오윤희는 가끔 전화로 딸을 걱정했지만 지연은 언제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여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오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군대에서 여자로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지연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김대위는 내일 야간 통신망 점검을 위한 기지외 훈련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중요합니다. 계속 발생하는 통신망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탄약고 뒤쪽 계곡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대위와 남 병장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장의 말에 지연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정은수와 함께하는 임무는 언제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통신 장교로서의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훈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정은수는 자신의 생활관에서 병장 남기호와 술을 마시며 음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김지연이 제대로 혼이 날 거야. 항상 잘난 척하더니 이제 실수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정은수 대위, 병장 남기호와 함께 탄약고 뒤쪽 계곡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통신망 점검을 위한 야간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오늘 훈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통신망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만 찾으면 앞으로 이런 장애는 없을 거예요. 지연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기호는 뒤에서 따라오며 묘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정 대위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인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곡 지역에 도착하자 정은수는 훈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 통신 장비는 계곡 상류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 병장은 하류 쪽 감시 임무를 맡고 저는 중간 지점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 상류로 가야 하는 건가요? 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훈련에서는 둘씩 조를 이루어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김대위 실력이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죠. 항상 완벽하게 처리하시잖아요. 정은수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통신 점검 후 복귀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홀로 계곡 상류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임무에 혼자 투입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곡 상류에 도착한 지연은 통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접촉 불량이군요. 이 부분을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녀는 전문가답게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 돌아보자 남기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허물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 병장 감시 임무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 대위님이 보내셨습니다. 김 대위님 혼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남기호가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김 대위님, 평소에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것 같아. 존댓말은 유지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항상 완벽하시잖아요. 실수 한 번 안 하시고, 남들보다 뛰어나시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남기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대휘님 상황 종료했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자분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교신을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가 고장났나 보네요. 참 이상하죠. 남기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대휘님도 결국 사람이시네요. 무서워하시는 모습이 처음이에요. 남기호가 음영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찢어진 군복과 함께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희가 여기 쓰러져 있네. 빨리 구급차 불러. 우연출된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기하는 정은수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은 부대 의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왼쪽 눈 언저리에 통증이 특히 심했습니다. 김대휘님, 정신 차리셨어요? 또 간호사가 다가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계곡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다고 들었는데 계곡에서 지연은 희미하게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남기호의 음영한 표정, 찢어진 군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수 대위가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대위 괜찮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계곡에서 혼자 넘어지셨다니. 정대위님.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은수의 표정은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김대위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기억나세요? 정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남기호가 나타났고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통신 장비 점검을 하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나 봐요. 지연은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야간에 혼자 작업하다가 실수한 거겠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정은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대장이 의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대휘 괜찮나? 보고를 받고 급히 왔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곡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들었는데 공식 보고서는 그렇게 작성하겠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 작업 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섯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오윤희는 딸의 부상 소식을 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김지연 대위 야간 훈련 중 계곡에서 실족 부상 경사. 지연이가 다쳤다고 오윤희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윤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거지?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다 제 실수였어요. 지연의 대답에는 확실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오윤희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생활 38년 동안 쌓인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
의무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대위님, 이거 대위님 군복에서 나온 건데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이름으로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대위가 그날 일부러 병장을 계곡으로 보냈습니다. 대위님 혼자 남은 건 계획된 거였습니다. 지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흐릿한 기억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써준 건가요? 지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대위님 군복 속 주머니에서 발견했는데 누가 넣었는지는 간호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기호의 음흉한 웃음, 찢어진 군복, 그리고 정은수가 마치 연기하듯 자신을 발견했던 순간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생활관에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계곡에서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기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면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 안 돼. 지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오윤희는 집무실에서 딸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전달했다는 그 종이는 결국 오윤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오윤희는 종이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조직적으로 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윤희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 감찰 교범 제31조를 근거로 감찰 교육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딸의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어. 오윤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대 인사 기록, CCTV 점검 로그, 그리고 사고 당시 지휘체계, 이동 기록까지 모든 것을 검토할 작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윤희는 감찰 교육 명목으로 딸의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중대장은 급히 나와 격리를 붙였습니다. 충성, 소장님,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찰 교육차 방문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발 방지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겠다고요. 오윤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김지연 대위가 약간 훈련 중 실족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지만 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인사 기록, CCTV 로그, 당시 지휘체계 기록까지 전부 말입니다. 오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대장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이 직접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오윤희는 먼저 사고 당일의 지휘체계 이동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수 대위가 훈련 통제권을 무단으로 다른 부대원에게 넘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통제권을 넘겼을까? 오윤희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이라면 지휘관이 끝까지 통제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인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수 대위의 평가 기록에는 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 대위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다른 장교들에게 부담을 준다,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화 아닌가. 오윤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에 대한 조직적인 따돌림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윤희는 통신병 하사를 불러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하사 김지연 대위와 정은수 대위의 평소 관계는 어땠나? 통신병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압박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 대위님이 평소에 김 대위님에 대해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지? 오윤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김 대위는 엄마 때문에 우쭐댄다고 하시거나 너무 잘난 척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통신병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뭐라고 했나? 오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 대위님이 훈련 직전에 김 대위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나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장 남기호는 그날 유독 들뜬 표정이었어요. 통신병이 조심스럽게 증언했어. 오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의도적으로 고립시켜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있나? 전파병 상병 김철수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사병 1병 박영우도 정 대위님과 남 병장이 평소에 김 대위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어요. 오윤희는 즉시 해당 증인들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정은수와 남기호가 평소에 지연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정 대위님이 김지연이 실수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었습니다. 전파병의 증언이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오윤희는 이제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전날과 당일의 모든 영상을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구간의 CCTV 일부가 고장으로 인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오윤희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구간이 고장났나요? 오윤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탄약고 근처와 계곡 입구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발생 지역이네요. 담당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윤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오윤희는 딸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는 숨기지 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윤희가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남 병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제 군복을 자세히 말해봐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오윤희는 딸을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의 일을 소상히 털어놨습니다. 남기호가 나타났던 것,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기억들을 말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실수한 건지도 헷갈려서 지연이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오윤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조직적으로 당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아,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밤 오윤희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인사기록의 표적화 흔적, 증인들의 일치하는 증언, 의도적인 고립 정황, 그리고 CCTV의 의심스러운 고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윤희는 부대 병참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고 당일 지연이 입었던 파손된 군복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물로서 처리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해당 군복들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참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오윤희는 딸의 찢어진 군복을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 곳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피가 마른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찢어지려면 오윤희는 군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의 패턴이 일반적인 넘어짐이나 끄림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아당긴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과 함께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오윤희는 금속 조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군복의 일부였고 지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군복 조각이었습니다. USB를 발견한 오윤희는 즉시 개인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훈련 전날 밤 정은수와 남기호가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녹화한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이 실수하면 좋겠다. 괜찮아,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정은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한테 맡겨요. 살짝 혼 좀 나야죠. 항상 잘난 척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남기호가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흔적은 남기지만 그냥 군복만 좀 적게 해서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은수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대희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남기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윤희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간 괴롭힘이 아니라 의도적인 가해였던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오윤희의 주목이 꽉 주어졌습니다. 38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지연을 고립시킬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CCTV도 미리 고장 내놔야겠어. 그래야 증거가 남지 않지. 정은수가 치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해놨습니다. 탄약고 근처란 계곡 입구 쪽 카메라는 내일 오후부터 작동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남기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윤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CTV 고장도 지휘권 이양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놓고 한 거지? 오윤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대화를 몰래 녹화해서 지연의 군복에 숨겨둔 것이었을 겁니다. 오윤희는 즉시 부대 내에서 양심적인 고발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정은수와 남기호의 계획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증거를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윤희는 부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대장 중 귀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부대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김지연 대위 사건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가해 행위였습니다. 오윤희는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부대장은 USB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은수 대위와 남기호 병장에 대한 즉시 구금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오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오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오해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부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오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오윤희는 깨달았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체면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부대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유권본부 감찰실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오윤희는 더 이상 부대 차원에서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윤희는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연아,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 엄마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윤희는 딸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윤희는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철저히 처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윤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로 직접 향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찰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찰실장을 즉시 만나야 합니다. 오윤희가 감찰실에 도착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소장님, 무슨 급한 일이신지요? 감찰실장이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오윤희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USB 찢어진 군복, 증인 진술서, 그리고 상세한 조사 보고서까지 이 사건을 특별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감찰실장은 USB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악용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오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찰실장은 즉시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부대와 사단을 감찰 대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요. 한편 정은수 대위는 소문을 듣고 급히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중대장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며칠 병가를 받고 싶습니다. 정대위, 지금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병가라니. 중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의무실에서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정은수는 이미 준비해둔 가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오윤희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수 대위의 모든 외출과 이동을 금지하십시오. 즉시 부대 내 격리 조치를 취하세요. 소장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정은수 대위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를 벗어날 수 감찰팀이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은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USB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누군가 자신들의 대화를 녹화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병장 남기호 역시 급히 전역 신청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 병장, 당신도 즉시 구금 조치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요? 남기호가 밟아둔 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윤희는 사단장을 직접 만나보고서 원본을 전달했습니다. 제 딸이 아니라도 저는 똑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기에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은 보고서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즉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은수와 남기호는 평소에도 여러 여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괴롭힘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대위는 작년에도 한 여군 중위를 타깃으로 삼아 괴롭혔습니다. 그때도 실수로 만들어서 문제화되지 않았지만요. 다른 증인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였습니다. 감찰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은수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남기호는 즉시 전역 조치 후 민간 검찰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 남긴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메모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다 알았어. 근데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 게 더 괴로웠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오윤희는 이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이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오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인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인가.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언젠가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오윤희는 독백했습니다. 그게 군이란 말이냐. 사람이 아니라 계급만 본단 말이냐. 38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자신도 이런 부조리를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것에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강인함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려 했던 지연의 의지를 보며 오윤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은 진짜 강한 아이야. 이제 엄마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겠어. 오윤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군단장실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지연 대위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군단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군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단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찰팀장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은수 대위는 계급을 이용한 조직적 가해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의 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남기호 병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관의 지시를 비밀로 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 그리고 피해자 협박 등이 입증되었습니다.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수 대위는 군 검찰의 구속 기소, 남기호는 즉시 전역 후 민간 송치 조치합니다. 추가로 관련된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재발 방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윤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김지연 대위의 향후 처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가 직접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오윤희는 딸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많이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싸울 것인가? 병원의 면에 온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이런 일을 겪고도 군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연은 놀라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군에 남을래요? 오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어. 많이 해요. 제가 도망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는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오윤희가 딸의 뜻을 존중하며 물었습니다. 여군 인권교육단 교관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여군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연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한편 정은수는 굳이 소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